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다소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시하면 하루 종일 소위 관망 모드, 결국 약보합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500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마이너스 0.08%, 4,000포인트가 넘는 이 지수대에서 불과 지금 3포인트 결국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되는데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12월에부터 나올 보고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용 보고서거든요.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앞두고 좀 뭔가 좀 기다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S&P 500이 4.4% 급등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술주 등 성장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오늘 나스닥이 좀 유일하게 플러스 난 거를 보면 그냥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품이나 이런 국채 시세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가가 좀 반등했습니다. 이제 이슈가 많은 거죠. 결론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EU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그 가격을 $60 제한하자. 이런 네네. 얘기가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어저께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기정사실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장중에 금리가 크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다시 또 1% 가까이 조금 모자라게 떨어지면서요. 또 오늘 다시 10년물이 3.5%대까지 진입하는 모습이었고요. 2%도 내려갔습니다. 미국 달러가 이제 흥미로운데요. 미국 달러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104포인트대에 진입했습니다. 달러는 잠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값이 오늘 또 상당히 크게 반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달러 약세가 금값을 끌어올리는 네네. 그런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임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딱 생각 수준 정도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가는 조금씩 계속 올라갔지만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졌거나 아니면 전망치랑 거의 맞췄기 때문에 네네. 큰 흐름 자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제일 정작 중요한 것은 코어 PC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코어 PC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연준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0.2%가 전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전망 0.3이었기 때문에 그 전망치보다 조금 낮게 움직였고요. 전년 대비는 5.0% 나왔기 때문에 전달보다 좀 낮아졌지만 예상치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제 렌트비 그런 데 계속 지출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드리면 물론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렌트비나 렌트에 가늠하는 가격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 네네. 그렇지만 이제 민간 영역에서 조사하는 것이 한 대표적인 것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파트먼트 리스트라고 해서요. 이거는 대표적인 미국의 수많은 리츠나 이런 걸 갖고 아파트의 시세, 렌트 시세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곳인데요. 11월 대비 마이너스 1%였거든요. 그리고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11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1%는 2017년에 이 지수가 생긴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이 그림은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모습이 되겠고요. 진로는 아시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진로도 나름 진로 인덱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상승률이 이제 크게 떴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 노란색이거든요. 네네. 그게 꺾인 거죠. 반면에 이제 파란색은 공식적인 발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집주인의 렌트비 내지는 렌트에 가늠하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래서 올라가. 물론 고점에서 약간 꺾이고는 있지만 네네. 이런 것과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아마 12월 13일에 했던 CPI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렌트비 쪽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C 지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11월 증시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11월은 과연 어떤 시장이었냐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두세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달 연속 올랐다는 것도 네네. 분명히 의미가 있겠고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9월달에 이제 9월 30일이 저점이었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20.4%가 반등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약세장은 탈피했고 이제 네. 강세장은 다시 진입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인 강세장인 것까지는 아직 모르죠. 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을 약세장과 강세장 두 개로 나누면 강세장이 진입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초 대비 지수와는 한 5.5% 정도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한 6% 정도 올라가면 바로 지금 사상 최고가가 갈 수 있고
은근히 많은 주식이 또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S&P 500에서 오늘 사상체 효과 주식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이제 200일 선을 돌파한 겁니다. 6개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7개월, 7.7개월인데 거의 8개월 만에 지금 200일 선에 돌파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7개월 이상 만에 200일 선을 돌파했던 경우가 또 있단 말이죠. 이 그림 표가 되겠는데요. 2002년을 제외하고는요.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모두 나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12개월 후만 보면 평균 17% 정도 올랐는데요. 미디안 가격으로요. 상승 확률은 무려 92%면 네네.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일선을 넘어섰는데 위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자로요. 달러 있죠, 달러. 네. 달러 200일선을 하향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위에는 노란색의 달러 US 달러 지수고요. 이거 잘 익숙하지 않지만 달러 200일선인데요. 이게 작년 6월일 겁니다.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하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돌파는 했고요. 이런 것들 보면 달러가 약간 꺾이고 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는 어땠을까요? 사실 섹터별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섹터가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네.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월별로 보면 뭐 11개 섹터가 다 올라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반등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네네. 1월 대비 지금 플러스 난 것은 유일하게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대비. 그렇지만 나름 좀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재 산업, 헬스케어, IT 같이 모두 다 반등은 일단은 성공했고 가장 적게 올라간 것이 에너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우지수가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인데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두 개를 딱 구분하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게 차이보다는 나름 골고루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분명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건 분명한데요. 최근 10년간의 가장 강한 반등이 있던 일간으로 보면 두 번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0일 날 7.7%, 네네. 또 하루가 어저께였죠. 어저께가 바로 4.4%가 올라갔고요. 종목군 중에 보면 이제 많은 인기는 없지만 굳이 이제 여러 가지 다 섹터가 있고 테마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어찌됐건 등락이 있으면서 네네. 중국의 관련주란 것들이 가장 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반등했다. 물론 저 밑에 떨어져 있어서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큰 특징주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밤 사이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종목만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죠. 세일즈포스는 마크 베니어프가 창업자이자 CEO인데요. 같이 이제 코CEO가 이제 그만두는 게 이슈가 됐겠고 또 하나지만 이 마크 베니어프는 성향상 자체가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번을 IR을 하면 9번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뭐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이번이요. 어저께도 약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면서요. 투자기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19곳이 무려 목표 주가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겠고요. 주가는 8%나 떨어졌습니다. 코스트코가는 이제 매달 이제 실적의 큰 매출과 동일점포 매출, 미국 바깥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동일점포 매출도 기대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4.3%. 근데 문제는 이커머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월가의 투자하기는 바뀐 곳은 없지만 오히려 레이몬드를 하나 올렸지만 오펜하이머에서 탑픽 리스트에서 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6%가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